어두운 밤에 저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지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네요. 아이고, 되게 위험한 순간인데요. 저 멀리서부터 이제 횡단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둡다 보니까 좀 뒤늦게 발견을 해서 부딪힌 그런 사고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드판에. 네. 근데 왜 저렇게 무단횡단을 하셨을까요? 길 한복판에서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일단 송혜미 변호사님부터 보겠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님이 블랙박스 측 60, 상대방 측 40이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김서한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 70, 상대방 측 30이다 하셨습니다. 두 분이 큰 차이가 없고요. 예상외로 블랙박스 측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에 또 감정을 이입했었는데, 자, 어떻게 그런 의견을 내신 건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블랙박스 차량을 보면 도로에서 일단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소 전방 주시 의문이 약간 소리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꽤 이제 가고 있는데 약간 보면 꽤 멀리서부터 보행자가 좀 보이긴 해요. 네. 쭉 보다 보면 쭉 이렇게 예,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네요. 아이고, 네. 멀리서부터 보이기도 하고, 네. 또 그다음은 저쪽에서 오는 게 보입니다. 예. 또 그러다 보니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좀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꽤 멀리서부터 보행자 관찰할 수 있을 걸 보여요. 근데 다만 야간이었죠 이때가. 그리고 반대편 차로에 이제 차량 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좀 다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완전한 교차로는 아니지만은 보면 약간 일종의 교차로로 보이긴 합니다. 예, 이렇게 어쨌든 차도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좀 약간 특이한 도로인 것 같은데 앞에 화단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 저런 교차로 같은 데서 이제 사람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좁은 도로도 아니고 꽤 넓은 도로잖아요. 이게 되게 굉장히 좁았으면 더 그럴 건데 어쨌든 예간 가능성 면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과실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저런 경우면은 일반적으로 2대8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80대 20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상대방의 경우에 명백한 무단횡단 상황이고 운전자들의 시야가 굉장히 제한되는 야간에 이제 교차로를 또 이렇게 좀 빨리 뛰어가시던지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느릿느릿 이렇게 걸으신 거를 보면은 보행자로서 상대방의 과실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다. 그래서 이제 보행자 과실이 일반적인 한 20이나 10보다는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많이 봐주셨네요. 이 전방 주시 의무를 좀 이행했더라면 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송혜미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이제 불쑥 튀어나온 야간의 무단 횡단자 때문에 분명히 억울한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해당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차량들도 방황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제 감안한다면 횡단보도에서도 멀었고 교차로고 이런 점들을 보더라도 블랙박스 차량이 과실이 있다고 보여져서 60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의 경우에는 이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차량도 많이 다니는 교차로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무단횡단보다는 조금 더 높게 거의 최대치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40 정도면은. 그래서 그 정도의 과실을 있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최대치로 했을 때도 40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차가 더 좀 불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이제 빨리 뛰시던가 해야 되는데 술을 드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천천히 가면서 당연히 나를 피해가겠지 무슨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가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단횡단, 엄연한 불법행위잖아요. 근데 무단횡단 시에는 또 어떤 처벌을 따로 받게 되는지 김 변호사님 좀 알려주세요. 일단 원칙적으로
무단횡단도 형사범죄 행위에 해당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처벌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도로교통법 10조에서 뭐 도로의 횡단에 대해서 쭉 이제 뭐 횡단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 그 이제 사항을 보면은 네. 그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저도 사실 몰랐던 사항인데 네. 그래서 형사범죄행위 해당하고 실제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네.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157조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 도로교통법 제 162조에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어떤 뭐 되게 좀 경미한 뭐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냥 네. 범칙금 통고 처분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범칙 행위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이제 그 범칙 행위 규정을 잘 따라가다 보면 네. 결국에는 이제 뭐 횡단 하는 그 어떤 장소나 뭐 방법에 따라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너무 적네요. 예.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당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가끔가다 그렇게 무단횡단이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예. 그런 상습적인 곳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차들이 좀 심리상. 많이 예. 없다거나. 그런데 경찰들이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네. 무단횡단하는 분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단말기에서 이렇게 딱지를 떼서 줍니다. 네. 그게 이제 범칙금 통고 처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형사처벌도 가능한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범칙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도로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처럼 위험한 도로도 있는데 어쨌든 같네요. 지금은. 이 방금 일어난 사고는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가끔 보면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차에 몸을 숨었다가 확 던지는 그런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뭐 고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네. 뭐 실제로 다쳤다, 뭐 이런 경우랑 또 다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차등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보험 회사 측에서 이런 보험 사기를 하는 일당들에 대해서 간간히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고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보면 이제 보험회사들끼리 연합을 해서 그런 사례들을 적발한 다음에 역시 사기로 일률적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사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무단횡단 정말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이 좀 약한 편이라서 아예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그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